어둠이 깔리는 시골 마을. 바람이 낡은 울타리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최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나무 문을 잠갔다. 그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민수의 집은 낡고 외로웠다. 32세. 그는 10년 전 서울을 떠나 강원도 산골로 내려와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부모님을 잃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싶었던 그는 이곳에서 고독을 친구로 삼았다. 하지만 그날 그의 울타리를 고치러 온 낯선 남자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는 이지훈이었다. 28세. 도시에서 온 목수.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민수의 집을 방문했다. 울타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게 싫었지만 울타리는 정말로 엉망이었다. 지호는 망치를 들고 울타리를 고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땀에 젖은 이마는 햇빛 아래에 반짝였다. 민수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지훈이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민수의 가슴도 같이 뛰었다. 도시에서 왜 이런 데까지 왔어요? 민수가 물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도시가 답답해서요. 여긴 바람이 달라요. 그 말에 민수는 이유 없이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 동안 지훈은 매일 민수의 집을 찾았다. 울타리를 고치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지만 그는 자꾸 이유를 만들어 왔다. 문도 좀 삐걱대네요. 제가 볼까요? 지호는 그렇게 말하며 민수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민수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지훈의 웃음과 진심 어린 말투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마을 뒷산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서울에서의 삶,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말했다. 민수는 조용히 듣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사랑 때문에 서울을 떠났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20대 초반. 첫사랑이었던 남자를 잃은 후 세상의 등을 돌렸다. 그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지호는 말없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의 손은 따뜻했고 민수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마을은 작았고 사람들의 눈은 매서웠다. 민수와 지훈이 가까워지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 저 녀석. 이상한 거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민수는 두려웠다. 그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민수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겁낼 거 없어요. 민수 씨.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훈의 말은 민수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낯선 차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훈의 과거였다. 서울에서 지훈을 쫓아온 남자. 민혁이었다. 그는 지훈의 전 연인이었다. 민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민혁은 30세. 세련된 정장을 입은 도시 남자였다. 그는 지훈의 과거, 그리고 지훈이 도망치고 싶었던 서울의 그림자였다. 민수는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수 씨 집을 고치러 왔어. 그게 다야. 하지만 민혁의 눈은 민수에게 향했고 그 눈빛은 민수를 꿰뚫었다. 민혁은 마을에 머물렀다. 그는 지훈을 설득해 서울로 돌아가게 하려 했다. 너 여기서 뭐해? 이런 총구석에서? 민혁의 말은 날카로웠고 지훈은 점점 흔들리는 듯 보였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훈이 떠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은 민수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걱정 마. 민수 씨. 난 여기 있고 싶어. 그 말에 민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지훈과 민수는 밤마다 뒷산에 올라 이야기를 나눴다. 달빛 아래.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꺼내놓았다. 지훈은 민혁과의 관계가 자신을 얼마나 올감했는지 털어놓았다. 민혁은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날 바꾸려고만 했어. 내가 원하는 삶을 인정하지 않았지?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의 말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그들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러나 마을의 소문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민수의 집 앞에 누군가 더러운 놈들이라는 글씨를 적어놓았다. 민수는 그 글씨를 보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분노와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하지만 지훈은 민수의 말을 끊었다. 내가 갈게. 하지만 민수 씨. 당신은 여기서 도망치지 마. 지훈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민혁과 마주 앉아 최후의 대화를 나눴다. 넌 날 놓아줘야 해. 민혁. 난 더 이상 너와 함께일 수 없어. 민혁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넌 후회할 거야.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그는 민혁에게 작별을 구하고 민수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지훈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 씨. 나와 함께 이겨내자. 우리 괜찮을 거야. 그들의 결심은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몇몇 주민들이 민수와 지훈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 한 노인이 소리쳤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지훈은 일어섰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죄라면 여러분의 편견도 죄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회관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 사건 이후 민수와 지호는 더 강하게 서로를 의지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 마을에 머물며 그들을 괴롭혔다. 어느 날 밤, 민혁은 민수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지훈을 불렀다. 지훈, 나 없이 너 행복할 것 같아. 민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고, 지훈은 민수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지훈은 민혁과 단둘이 마주했다. 밤의 어둠 속 두 사람의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지훈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삶은 이제 내 거야. 민수 씨와 함께 할 거야. 민혁은 이를 악물며 떠났지만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빛났다. 민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떨렸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싸우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 후로 민수와 지훈은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농사를 짓고 집을 고치며 일상을 공유했다. 민수는 지훈의 웃음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민수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다. 민수 씨, 우리 같이 카페를 열어볼까? 이 마을에 작은 쉼터를 만드는 거야. 민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훈의 열정에 끌렸다. 하지만 마을의 적대감은 여전했다. 어느 날, 민수의 농작물이 누군가에 의해 망가졌다. 밭에는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민수는 절망에 빠졌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는 지훈에게 속삭였다. 지훈은 민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틀린 거야. 그 말에 민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지훈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려 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찾아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와 민수 씨는 그냥 서로를 사랑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다를 뿐이에요. 몇몇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대부분은 냉담했다. 그래도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수와 함께 마을의 편견을 깨기 위해 작은 행동들을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치고 노인들에게 농작물을 나눠주었다. 그들의 노력은 서서히 효과를 보였다. 마을의 한 노인, 김할머니는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니? 그 말은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민혁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훈과 민수의 관계를 비난하는 익명의 편지를 뿌렸다. 그 편지는 마을을 다시 분열시켰다. 민수는 지훈에게 말했다. 우린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지훈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린 서로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들은 함께 마을을 떠나자는 생각도 했지만 이곳이 민수의 집이고 그들의 뿌리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싸우기로 했다. 민혁의 마지막 도발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그는 마을 축제날
사람들 앞에서 지훈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이런 놈이 우리 마을에 있을 자격이 있나? 민수는 분노로 떨었지만 지훈은 차분히 대응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내 자격이야. 그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수는 그 순간 지훈의 용기에 반했다. 축제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지훈의 당당한 태도는 일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젊은 세대는 민수와 지훈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청년 수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희가 도울게요. 두 분이 행복한 게 중요하죠. 민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수와 지훈은 카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들은 민수의 집 근처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손수벽을 칠하고 가구를 만들었다. 지훈의 목공 기술과 민수의 농작물로 만든 음식은 카페의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카페 이름을 울타리라고 지었다. 우리의 울타리는 서로를 지키는 거야.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그는 카페 오픈 준비 중인 그들의 작업장에 찾아와 도구를 망가뜨렸다. 민수는 분노로 소리쳤다. 왜 우리를 가만 안 놔? 민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내 거야. 넌 그를 가질 자격 없어. 그 말에 민수는 주먹을 쥐었지만 지훈이 그를 말렸다. 민혁, 이제 그만해. 난 민수 씨와 행복해. 민혁은 결국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민수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넌 지훈을 지킬 수 없을 거야. 민수는 그 말이 사실일까 두려웠다. 그는 지훈에게 물었다. 나 같은 사람으로 괜찮아. 지훈은 민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넌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그 말에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카페 오픈 날. 마을 사람들 일부가 찾아왔다. 김 할머니와 수진을 비롯한 몇몇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민수와 지훈은 그들의 환영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수는 그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당당히 서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민수를 뒷산으로 데려갔다. 달빛 아래. 그는 민수의 허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민수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진짜 나를 찾았어. 민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훈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당신이 내 울타리를 고쳤어. 그리고 내 삶도.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외곽에서 불이 났다. 민수의 밭과 카페 일부가 화염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도우러 왔지만 불은 이미 너무 커져 있었다. 민수는 절망 속에서 무너졌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지호는 민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린 다시 일어설 거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불은 민수의 밭을 거의 다 태웠다. 카페는 간신히 구조되었지만
피해는 컸다. 민수는 망연자실 앉아서 잿더미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우린 이겨낼 거야. 민수 씨.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민수는 믿기 어려웠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외로 도움을 주었다. 수진과 김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이 나서서 복구를 도왔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 안 해. 수진의 말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지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카페를 다시 고쳤다. 그는 망치와 톱을 들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민수는 그런 지호를 보며 다시 희망을 찾았다. 조사 결과 불은 민혁이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마을을 떠난 후 복수심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민수와 지호는 안도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두려웠다. 또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면 어쩌지? 지호는 민수를 안으며 말했다. 그땐 우리가 더 강해지면 돼.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마을 외부에서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방문했다. 민수와 지훈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그들의 용기와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꼈다. 지호는 민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우리 이 마을을 떠나서 더 큰 꿈을 꾸어볼까? 민수는 망설였다. 이 마을은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을 보니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서울로 가서 새로운 카페를 열기로 했다. 울타리라는 이름은 그대로였다. 서울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다. 민수는 농사를 짓던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지호는 목공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들의 카페는 점점 인기를 얻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과 사랑에 끌렸다. 민수는 지훈과 함께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민수는 가끔 악몽을 꾸었다. 민혁의 목소리.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괴롭혔다. 지호는 그런 민수를 늘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민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민수와 지호는 매일 새벽 카페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았다. 그들의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었다. 민수는 손님들과 대화하며 자신이 점점 세상에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민수의 고등학교 친구 재호였다. 재호는 민수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는 민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민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재호는 지훈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너희가 부럽다.
지호는 민수에게 새로운 꿈을 제안했다. 우리 이 카페를 더 키워서 다른 사람들의 쉼터로 만들자. 그들은 카페를 확장하고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이벤트를 열었다. 그들의 카페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다. 민수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행복 속에도 시련은 있었다. 민수의 건강이 나빠졌다. 그는 과로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다. 지호는 민수를 간호하며 말했다. 너 없이 난 못 살아. 민수 씨.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 지훈.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또 한 번의 고난을 이겨냈다. 민수의 회복은 느렸지만 지호는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는 민수에게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수는 지훈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울타리야.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이 있으면 안전해. 카페는 점점 더 번창했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민수는 농사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서울 근교에 작은 텃밭을 마련해 농작물을 키웠다. 지호는 그 텃밭에서 민수와 함께 땀을 흘리며 웃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민수 씨.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민수와 지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민수와 지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다큐멘터리 방송 후 민수와 지훈의 카페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에 감동받아 멀리서도 찾아왔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다. 그는 지훈과 함께하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어느 날, 민수는 지훈을 뒷산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나눴던 곳이었다.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삶을 바꿨어. 당신이 날 구했어.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민수 씨. 우린 서로를 구한 거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서울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뿌리는 강원도에 있었다. 그들은 마을에 새로운 울타리 카페를 열었다. 이번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들을 환영했다. 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희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민수와 지우는 카페를 통해 마을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음식을 만들고 마을 아이들에게 목공과 농사를 가르쳤다. 그들의 카페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민수는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었다.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이제 어떤 폭풍이 와도 괜찮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함께 늙어갔다.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민수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울타리는 더 이상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로 쌓아 올린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벽이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민수와 지훈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본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꼭 잡고 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을 감싼다. 민수는 속삭인다. 고마워. 지훈. 당신이 내 삶을 다시 지어줬어. 지훈은 미소 지으며 답한다. 우리 함께 지은 거야. 민수 씨.